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네. 빌라는 아무래도 빠르게 월세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네. 내가 보증금을 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네. 그 신뢰가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정말 유지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게 깨진 데가 어디냐? 그건 빌라예요. 네. 그러면 빌라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세가 요즘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예. 이제 뭐 역전세 얘기도 막 나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정책도 막 발표하고 막 했는데 지금 어떤 전세 시장을 그냥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왜 떨어지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 계세요. 왜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냐. 일단은 전세하고 매매는 실로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갈 거고 네.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겠죠. 네. 어떤 게 닭이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다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움직입니다. 밴드가. 근데 떨어질 때 보면은 보통 매매가가 떨어질 때는 되게 큰 호황 다음에 네. 떨어지겠죠. 네. 근데 호황기에는 뭘 할까요? 아파트 분양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했던 게 보통 이 침체기 때 입주를 해요. 네.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입주하는 아파트 우리나라 청약 문화니까 네. 결국은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가 자기가 전세 살고 있는 거를 빠져나와서 네. 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전세 매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 네. 여기 살고 있어. 네. 그럼 이 입주 물량도 전세 물량이 되겠죠. 네. 결국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매매가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입주 물량까지 겹쳤기 때문이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 네. 인천 네. 그런 곳들은 그래서 더 전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가 생기면은 예. 전세가 막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작은 도시일수록 막 더 그런 것들도 많고 입주 물량이 많을수록 뭐 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이 이제 그런 게 이제 겹쳤다 예.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언제 정도 되면 좀 뭔가 전세가 뭐 회복이 된다. 예. 아까 말한 닭과 달걀이라면 매매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과도하게 빠졌다고 봐야 될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 흐름상으로는 네. 매매가가 이게 떨어지다가 네. 정체가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정체 없이 바로 이게 V자 반등을 했는데 네. 다시 정체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매매가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네. 전세가도. 그러면 매매가가 정체기가 있잖아요. 네. 그냥 지금 아파트 사도 안 오르고 의미 없다. 그냥 떨어지지도 않아. 그냥 네. 요 가격인 것 같아. 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할 때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요. 네. 예. 왜냐면은 지금 10억인 아파트가 5억이 네. 5년 후에도 10억이에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전세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뭐 세금도 공짜로 사니까. 세금도 안 내고 공짜로 네. 사니까. 네. 물론 이제 전세 반환금만 제도 된다면은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보통 올라갈 때는 매매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정체기가 있을 때 네. 올라갑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정체기 없이 같이 V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네. 얘가 약간 따라 올라가는 모양새 보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빌라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로 오다 보니까 네. 지금 전세도 하락이라기보다 약 멈춰 있는 상태 이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가 사실 요즘에 지금 전세 제도에 지금 문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전세 사기 뭐 이런 거는 몇 년 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예. 유독 지금 요번에 좀 심하게 지금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예. 실제로 막 되게 막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막 하시는 것들도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전세 없애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단 예. 말이죠. 예. 전세제도 막 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전세 제도가 정책적으로 폐지한다 그래서 폐지될 수 있는 될 건 것이냐? 당연히 아니고요. 예. 결국은 시장에 있는 네. 수요자들이 원하면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네. 빌라는 아무래도 빠르게 월세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네. 내가 보증금을 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네. 그 신뢰가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정말 유지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게 깨진 데가 어디냐? 그건 빌라예요. 네. 그러면 빌라가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네. 5억이면 보통 이게 4억 5천에 4억
전세가가 유율이 뭐 80에서 90%다 보니까 이 매매가가 20%만 빠져도 바로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뭐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깡통 전세, 역전세 이슈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빌라는 빠르게 월세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전세가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지금 구간이 네. 있으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한 47% 정도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일반적 60%라 하더라도 가격이 빠져도 이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좀 낮아요. 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달이 월세가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뒷받침 해놓고 네. 나중에 빼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도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유리하고 무이자로 대출 받은 예. 거니까.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집주인도 세입자도 다 유리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가 조금씩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네. 전세가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월세화가 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월세화가 되면은 누구한테 좋은 거냐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돼요. 네. 월세화가 되면은 일단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거주 비용 일반적인 도시인들의 거주 비용이 자기 가처분 소득의 30%를 넘으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뉴욕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요. 네. 거기 이제 꿈을 갖고 온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내가 네. 거주 비용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뉴욕에서 월드 탑이 되겠다 네. 이런 성공하겠다. 예,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보다 30%예요. 도쿄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되게 낮아요. 낮은 게 전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 월세로 바뀌게 되면은 제 차트를 보면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가 매매 가격이 5억이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는데 80%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전세 시세는 4억이죠.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네. 내가 이거 어딘가에 운용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기준을 뭐로 삼냐면은 보통 3년 국공채 금리로 삼습니다. 네. 현재 3.6%거든요. 3.6. 네. 그러면은 4억을 내가 3.6에 맞추게 되면은 네. 월세로 한 120인 거예요. 근데 120 내는 건데 그냥 전세로 4억에 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반전세로 바뀌게 되면은 네. 뭐 2억에 지금 전환율이 한 4.8% 되거든요. 네. 1억당 40만 원 정도. 그럼 2억에 80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80만 원 플러스 2억에 대한 네. 금리하게 되면 14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순수 월세로 갔을 때요. 네. 순수 월세로 가게 되면은 반전세가 있으면은 반전세에서 쿠션 한번 먹고 네. 순수 월세를 계산해요. 근데 만약에 전세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수익형 부동산이 됩니다.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 계산할 때는 반전세에서 뭐 전환율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네. 수익률 따져요. 네. 그 매매가가 5억이잖아요. 네. 여기에 수익률 따집니다. 보통 오피스텔도 그렇고 주거용은 보통 4%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4%를 하게 되면은 순수 월세 따면 166만 원 내야 돼요. 166만 원. 네. 그러면 이제 120만 원을 내야 되는 네. 실제는 이제 뒷받침 해놓은 거지만 그걸 160만 원 정도까지 높아지는 건데 네. 어쨌든 그게 아주 힘든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전세가율은 좀 낮은 편이죠. 60%가 하게 되면은 네. 전세 6억이에요. 근데 이걸 반전세로 가면은 뭐 3억에 120 이 정도입니다. 정도. 그러면 네. 내가 월 비용으로 환산하면 180에서 210으로 쭉 네. 늘어나는 거죠. 한 30만 원 늘어나니까 예. 뭐 반전세 정도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 없어져. 네. 전세가 없어지면 매매 아니면은 결국 월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수익형 네. 부동산이니까 4%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얼마 내야 되냐? 330 내야 330. 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월세를 못 올리고 있었던 건데 그쵸. 어찌 보면 이제 전세라는 이 쿠션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인들이 월세를 이제 뭐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걸 이제 수익률로 따지니까 그렇죠. 은행 이자 뭐 세금 뭐 이런 예. 거 감안하면 4%는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300씩 글로벌하게 보통 4%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330이 되는 게 아니라 매매가가 5억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매매가 그거는 낮아질 것이다. 매매가가 낮아지겠다는 거는 전세가 아예 없어진 걸 네. 가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면은 뭐가 없어지죠? 갭 투자가 없어진다. 네. 갭 투자가 없어지니까 수요가 줄 거고 네. 수요가 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 구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거든요. 네.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를 적게 받으면은 네. 말씀한 게 맞아요. 내가 갭 투자도 못 하는데 여기서 월세도 별로 안 나와. 네. 4%가 아니 2%밖에 안 나와. 네.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2%안 받는다는 거죠. 네. 월세가 되면은 당연히
이 매매가 대비해 갖고 자기가 4% 정도 기대해요. 네. 그러면은 수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지금 상가 투자하면은 네. 4%밖에 안 나오는데 상가는 임차인 관리하기도 힘들고 초기 공실도 많은데 주택 같은 경우 수요가 풍부하니까 공실세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 상가는 이거 하기는 낫겠네라고 하면서 수요가 몰리게 되죠. 네. 지금은 전세냐 월세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못 올리는 거지. 예. 사실은 이 주인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담합 아닌 담합이 되는 거잖아요.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아니 나는 4%는 받아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고 다들 월세를 막 올리게 되는 월세 올리게 케이스가 되죠.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화가 되면은 갭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네. 근데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세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미국의 집값은 왜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인데.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매매가 대비 그냥 수익률로 오히려 네, 그렇게 단순화가 되면서 단순화가 올라가 되기 때문에 버리니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 이게 완충 작용도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전세가 없으면은 임차인의 부담은 되게 늘어나고요. 네. 좀 자산을 가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약간 옵션이 하나 더 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마냥 좋은 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런 상황이면 뭐 전세가 뭐 바로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반대로 이제 그 빌라 쪽은 뭐 빠르게 좀 줄어들 거라고 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한번 월세 주시면은 또 그다음에 전세로 돌리고 뭐 이러기가 또 없으니까 또 계속 가겠죠 아마 예. 당분간은.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는 분들 무주택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뭐 매매든 막 이런 걸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뭐 근데 익숙한 게 전세니까 예. 전세로 그냥 계속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예. 월세 계약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그럼 계속 그냥 전세를 선택하시면서 예. 안전하게 잘 하는 게 최우선의 선택일까요?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일단 빌라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빠져나오신 게 낫겠죠. 빌라를.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빌라에 있는 집주인이 네. 내가 전세 보증금 빠진 것만큼 줄 돈이 없으니까 월세, 네. 여월세를 준다 제한할 네. 수 있는데 여월세를 줄 때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억당 뭐 2억이 전세가 빠졌으니까 월 80만 원씩 줄게. 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는 자금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2년 후에 나갈 때 또 내가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선은 지금 빌라에서는 예, 나와야 된다. 빌라에서 나와야 되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예.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물론 집주인이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 분들은 그냥 받고 나오면 되는데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바뀌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예.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만기 기간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현 시점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 좀 좋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럼 빌라에서 월세 사는 건 괜찮잖아요. 빌라에서 월세 사는 거야. 네. 어. 보증금 낮춰서. 근데 처음부터 월세인 건 괜찮은데 네.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내주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거를 월세로 여월세를 줄게. 네. 그거는 어쨌든 내 돈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세를 빼시고 예. 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었으면 갚으시고 예. 이제 아예 그냥 진짜 월세로 그쵸. 가서 이제 빌라는 이제 월세 쪽으로 예, 재편이 될 그렇게 거니까. 되는 건 가능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이었던 전세가 뭐 4억으로 빠졌다. 네. 그러면은 재계약할 때 당연히 2억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갖고 네. 재계약하는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지금 2억을 못 돌려주니까 네. 80만 원 주겠다.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럴 때도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주변 전세 물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이분은 어쨌든 2년 후에 나갈 때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때도 나올 때 스무스하게 못 나올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스무스하게 못 나올 거를 알면서 네. 내가 그 돈을 받느니 네. 그냥 빨리 빼서 다른 데 이사 가는 게 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예. 확실하게 깨끗하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 보자.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뭐 돈을 2억을 내줄 수가 있어. 음. 그러면은 뭐 이사 가는 것보다 비용 아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네. 2년 더 전세 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 그 인구의 한 반 정도 되시니까 이분들은 지금 집을 원래는 좀 빠지니까 예. 좀 천천히 사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다가 예. 또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예. 또 다시 또 마음이 좀 약간 조급해지기도 예. 하고 그런 약간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만기가 막 도달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세를 한 번 더 가면 예. 2년이 또 그렇죠. 지나가는데 예. 이게 전세를 2년 더 살아야 되나? 예. 이거 지금 고민하는 분한테 엄청 많으시죠.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항상 저는 이게 컨설팅 할 때 제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네. 그걸 좀 생각하는데
하는데 저라면은 전세 재계약을 해요. 우선은 예, 해야 돼요.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빠진 거에 대해서 네. 당연히 반환을 받고 네. 그리고 월세를 여월세 제한하게 되면 아예 이사를 가서 네. 전세를 살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네. 2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럼 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때 할 수 있는 게 결국 청약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다시 막 치고 막 세게 올라가기 이미 약간 동력을 잃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막는다 하더라도 네. 크게 안 떨어지겠지만 네. 정체된 상태에서 약간 하락할 거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잡기보다는 네. 기다리면서 네. 경우의 수를 보고 그리고 청약 통장은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네. 청약은 아직도 유효한 거 많으니까 공고 나왔을 때 가격을 잘 봐가지고 네. 청약에 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우선 앞으로 한 2년 정도 우선 전세로 우선 거주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잡아놓고 예. 그다음에 청약을 하는 식으로 예. 해도 괜찮다. 예. 지금 상황에서 예. 너무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월세로 우선 옮겨놓고 현금을 좀 통장에 넣어놓은 예. 다음에 집을 살 수도 있게 이렇게 예. 세팅해놓는 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죠. 왜냐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청약이라는 거는 일단 확률이 좀 낮잖아요. 네. 뭐 60대 1 뭐 이렇게 되니까 금매가 나왔을 때 내가 계약금 집어넣고 다 잔금까지 치러야 되니까 네. 그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월세로 거주하면서 이제 뭐 일반 뭐 예. 구축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예. 세팅하는 것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계약금 정도는 쏠 수 있을 정도를 네. 마련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잔금 치르게 되면은 대부분 전세가 끼어 있잖아요. 네. 내가 월세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전세 끼고 이제 사는 거고 내가 그냥 빨리 빼서 여기 돈 복비 2번 주고 네.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또 그때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급하게 지금 뭐 하반기에 뭐 움직이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예. 언제든지 내가 뭔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몸을 가볍게 좀 해놓을 예.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놓으시면서 청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월세 사시면서 이렇게 20% 이상 빠진 물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왔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시는 것도 방법이신 그런 거죠. 것도 이제 찾으시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예.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하반기와 내년 초를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 수석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매수의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위원님과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